네, 분위기가 좀 약간 좀 썰렁한데요. 저희 박수 한번 치고 시작하겠습니다. 순서는 저희 이제 기호 순서대로 더 리얼 선본 시작으로 해서 실천 가능 선본, 그다음에 고대공대 선본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후보자 소개, 그리고 기조 소개, 그다음에 공약 설명이 있겠는데요. 이것을 한 번에 진행을 할지 아니면은 소개부터 하고 따로 진행할지 혹시 어떠신가요, 본인들? 따로 진행해주겠죠? 네, 알겠습니다. 먼저 후보자 소개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더 리얼 선거운동본부의 총학생회장 후보 문과대 4학년 조명아입니다. 학생회장을 하면서 학생활에 대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높은 등록금, 진짜 좁은 취업의 문, 연애까지도 우리 학우들의 삶을 힘들게 합니다. 열정 있고 패기 있는 20대의 모습은 언제부터인가 사라지고 힐링을 받아야 하는 그런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네, 학우 여러분들의 삶을 관통하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침묵하는 학생회가 되지 않겠습니다. 생생하게, 리얼하게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그런 총학생회, 그런 고려대학교를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학우 여러분들과 함께한 지난 1년, 저에게는 제 생애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2013년도 여러분들과 함께 뜨겁게 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리얼 선본의 총학생회장 후보 서울대 4학년 김성균이라고 합니다. 작년에 역사교육과 학생회장을 하면서 이 공동체, 어찌 보면 가장 기초적인 공동체라고 할 수 있는 과에서 어떻게 하면 더 살아있는 공동체를 만들 수 있을까 많은 고민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 안에 또 다른 밑에 있는 공동체들, 학번 대표 혹은 역사교육과 안에 있는 학회, 소모임들의 대표들을 어떻게 하면 함께 만나서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이 공동체를 더 살아있게 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전 이 고민의 연장선상에서 이 고려대 역시 좀 살아있고 생생한 공동체로 만들고 싶다는 생각에 이렇게 출마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번 그 선거를 준비하면서 과반에 있는 대표들을 만나며 되게 그런 말을 많이 들었는데요. 전학대회 같은 데서 하면서 그 의제를 제대로 몰라서 참여가 어려움, 그런 것들을 많이 토로하셨는데 저는 그런 것들을 많이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조금 더 살아있는 공동체, 조금 더 생생한 공동체로서 고려대를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네, 2013년 좀 더 열심히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실천 가능 선본입니다. 소개에 앞서서 방금 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말씀하신 공청회 지각 문제에 대해서 먼저 사과를 드리고자 합니다. 실천 가능 선본에서 이 회칙에서 10분 전에 도착해야 한다는 이러한 세부 회칙에 대한 그 이해도가 저희가 좀 아주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이 학우 여러분들께서 약속하신 이 시간에 미처 도착하지 못하여서 공청회 진행에 차질을 빚게 된 점 실천 가능 선본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사죄드리는 바입니다. 저희 실천 가능 선본에 저는 그 총학생회장 후보 정치외교학과 공부학번 김형남입니다. 지난 한 해 저는 이제 45대 후한정대 학생회장으로서 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정경대 학생회장을 시작할 때 이 학생회라는 것에 대한 사람들의 이 효용 필요성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직감하고 이러한 임기를 시작했었는데요. 학생회가 무언가를 할 수 없다는 생각과 학교에 대한 불만이 공존하는 상황에서 우리 학생회가 학우들의 이러한 의사를 포괄을 해나가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법은 단 한 가지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열심히 발로 뛰면서 학우들 옆에서 작은 문제부터 이 학우들의 큰 문제까지 작은 변화라는 경험을 가질 때 학우들이 학생이라는 공동체를 통해 무언가 해나갈 수 있겠다는 신뢰가 쌓여간다는 것이었는데요. 지난 한 해 정경대 학생회에서 작은아마 이 시작으로서 어떠한 변화들을 만들어내고 이것에 대해 학생회에 대한 신뢰가 쌓여갔던 그런 경험들을 바탕으로 해서 2013년 민족부대 총학생회에 조금 더 이 발로 뛰고 가까이 가는 이런 실천하는 총학생회의 모습을 통해서 이 변화를 주도해 나가고 학우들의 문제를 진정 해결해 나가는 2013년 민족부대 총학생회 실천 가능 선본에서 열심히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발로 뛰는 변화의 실천 가능 선본의 부총학생회장 후보의 경영대학 08학번 송우입니다.
열심히 달렸더니 아직도 심장이 뛰는데요. 저는 여기 다른 5 후보들과 같이 굉장히 무슨 경력도 없고 또 이런 얘기 들었어요. 저 사람 누구길래 왜 김영남 씨랑 나왔지? 신원도 알 수 없는 게다가 경영대? 이윤을 추구하는 경영대에서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사실입니다. 저는 사실 이렇게 출마한 것도 굉장히 개인적인 고민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3년 동안은 다른 많은 학생들과 같이 생활에 찌들리고 제 생활에 대한 고민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이런 많은 문제들이 우리 모두에게 공론화된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재단의 25억 투자 문제라던가 위험 펀드 손실이라던가 불합리한 학사 제도 이런 걸 포함해서 많은 것들에 대해서 전체적인 공감대가 없더라도 많은 것에 있어서 동의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이런 활동을 하진 않았지만 그것에 대해서 공감을 해왔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열심히 참여하지 못했던 게 제가 이제 3학년 2학기까지인데 그냥 이게 참 불합리하고 고려대학교가 내가 진짜 자랑스러운 학교인지도 모르겠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럼 1년만 졸업하면은 1년만 다니고 버티고 나가면 되지 않겠냐, 떠나면 그만이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곳을 떠나고 다른 조직을 간다면은 그 조직에서 또 불합리한 일이 일어나면 난 또 참고 있다가 또 다른 곳을 갈 것인가, 계속 그런 식으로 살면 나에게 행복한 일이 있을까라는 이런 개인적인 입장에서 이번 총학선거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있는 이 고려대학교를 제가 떠나기 전까지 자랑스러운 학교로 만들고 싶습니다. 앞으로 제가 졸업하기 전까지 이 선거를 통해서 모든 우리 고려대학교를 위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46대 총학생회 선거를 준비하는 고대공감대 선거운동본부의 정우 황순영입니다. 후보 소개 시간으로 알고 있었는데 완전 기조 소개가 된 것 같아서 앞으로 말도 너무 잘하셔서 좀 긴장되는데요. 저는 이제 후보 소개 시간이니까 제 소개를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1년간 총학생회 기획국장과 집행위원장으로 일하면서 굉장히 재밌었어요. 이 일을 하는 게 일을 만들어 나가고 어떤 정책을 준비하고 그걸 집행하는 것도 즐거웠지만 그 과정에서 중간중간 학우들에게 보고를 했을 때 수고하셨다, 잘하셨다 라고 칭찬받았을 때 그럴 때 너무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학우들과 한 번씩 소통하는 과정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내가 부족했던 부분 고쳐나가고, 발음이 자꾸 새네요. 긴장해서 그렇습니다. 부족했던 부분은 고쳐나가고, 그리고 또 그 과정에서 그 피드백을 받았을 때 학우들이 소통을 하려고 노력한다 라고 칭찬해 주셨을 때 그 한순간 지난 총학생회, 사실 원래는 군대를 가려고 그랬거든요. 자기소개 시간이니까 제 소개도 할게요. 원래 군대를 가려고 그랬는데 1년간 총학생회를 하면서 너무 즐겁고 얻는 게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 즐거움을 어떻게 하면 학우들과 더 공유할 수 있을까? 내년에는 더 재미있는 학생회를 만들어 보고 싶다. 나만 재밌게 하지 말고 학우들에게도 이 즐거움을 함께 나누고 싶다. 이런 생각에서 총학생회장 이제 선거를 준비하게 됐고요. 저희 기조 같은 거는 이따 간단한 기조 소개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고 이상으로 제 소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45대 총학생회를 준비하는 고대공감대 선거운동본부 부후보 생명대 생명과학부 07학번 배정우라고 합니다. 네, 저는 사실 이거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알고 보니까 이 후보분들 중에 제일 학교에 높더라고요. 참 안타까운데 나이에 비해서 참 상관은 많이 없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는 이제 대학교 입학한 순간부터 많이 느꼈는데요. 사실 저는 국방의 임무를 수행하기 전 1학년, 2학년 시절을 제 개인적으로 상당히 좀 허송세월을 보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일반 학우들과 다를 거 없이 어울려 놀고 자고 싶을 때 자고 수업 빠지고 싶으면 빠지고 그런 어떻게 보면 좀 방탕한 생활을 많이 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리고 이제 군대 가서 소위 정신을 조금이라도 차리고 온다 그러죠. 또 다시 학교에 돌아오고 우연한 기회에 45대 총학생이 고대공감대에 몸을 의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년간 참 많은 것을 보고 듣고 겪고 느꼈습니다. 특히 제가 많은 생각을 했던 부분은 제가 일반 학우였던 1, 2학년 시절과 그 총학생회로서의 그 임무를 수행하던 그 이후의 시절에 대한 많은 괴리감이었는데요. 그동안에 많은 고민을 한 결과 저 한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된 이상 죽기 살기로 해보자.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하다. 그렇게 느꼈는데요. 그런 생각을 먹고 나고 이제 중학생의 임기가 끝나고 한 가지 생각을 느꼈습니다. 아, 그런 마음을 먹었으면서 내가 과연 최선을 다했는가? 우리 고대 공감대 기조에 맞는 학우들과의 소통, 고대생을 위한 고대 만들기에 정말로 최선을 다했는가? 그거에 대해 제 자신에게는, 물론 저 말고 다른 분들은 저보다 훨씬 더 많이 열심히 노력하셨습니다만 저는 제 자신에게 의문부호를 던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지 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고요. 앞으로 좀 많이 지켜봐 주시고 많이 좀 혼내주시고 쓴 말씀 많이 해주시고 네, 아무쪼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후보자 소개 잘 들어봤고요. 이제는 그 기조 소개와 그리고 공약 설명이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순서를 좀 바꿔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실천 가능 선본부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고대 문제, 그 다음에 더 리얼 선본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네, 실천 가능 선본 기조 연습 시작하겠습니다. 저희의 문제의식의 근본은 우리 총학생의 여지껏 있었던 총학생회가 과연 학생들의 대표로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했는가였습니다. 여지껏 제가 다녀왔던 3년 그 이전을 살펴봐도 총학생회들은 어떤 총학생에 상관없이 우리가 이것을 하겠다, 우리가 이것을 공양하겠으니 너희가 마음에 들면 찍고 우리는 그것을 할 것이다 라는 그런 형태의 일을 해왔습니다. 공감이든 소통이든 제가 저 스스로 느낄 때는 11월 한 달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 총학생회가 지속될 때는 그때부터는 어떠한 소통이 있었는지, 내가 총학생회가 무엇을 했는지 솔직히 저 자신부터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런 문제 속에서 우리의 장애물은 굉장히 컸습니다. 재단이든 학사든 어떤 것이든 간에 그 시스템 문제는 총학생의 그 주어진 힘만으로 해결할 수 없고 결국 학생의 힘을 모아서 해결할 수밖에 없는 문제인데, 총학생의 여지껏 있었던 총학생회는 그런 노력을 굉장히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천 가능은 문제의식을 3가지로 나눴습니다. 첫째, 재단을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분들은 그래도 많은 정보를 접하실 때는 아시겠지만 이제 우리 이사진 분들이 이 종편 채널 A 그 시청률 좀 많이 나오는 거기에다가 25억을 투자하고 그리고 고위험 펀드 투자를 해서 200억을 손실을 봤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타결됐지만 40억 확충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얼마나 많은 계좌를 붙이고 얼마나 많은 행동들을 했습니까? 그 40억은 없으면서 20억을 투자하고 200억을 잃었습니다. 누가 여기에 대해서 공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학교가 진실을 얘기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재단이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학생도 참여할 수 있고 교수도 참여할 수 있는 이러한 민주적인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학사제도를 학생들의 위주로 돌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학사제도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첫째로 수강시청 문제가 있습니다. 수강시청이라는 것은 저희는 이제 알겠지만 모두 선착순이지 않습니까? 선착순이 과연 선착순, 먼저 온 사람이 먼저 온 권리가 생기는 것인데 그것이 정말 의미가 있는가? 우리 모두 10시 반에 똑같이 클릭을 합니다. 그럼 뭐가 결정하냐면은 서버, 어떤 컴퓨터가 좀 더 정확한 학교 컴퓨터 시간이나 더 일치하는가? 운도 있겠죠. 그렇다면 이것은 정말 학생들이 더 원하는 학생들이 더 우선적으로 강의를 들을 수 있는가? 여기서 어떤 합리성을 찾을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개선하고자 하냐면은 우선 맨 처음적으로 그리고 강좌 개설의 문제가 있습니다. 강좌 개설에 있어서 우리 학생들이 듣고 싶은 수업을 제대로 듣는지 그 수는 충분한지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수와 질에 있어서 해결을 하고자 합니다. 셋째로 영어 강의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영어 강의가 정말 질이 좋은지, 우리 학생들이 듣고 싶어서 듣는 건지, 이것이 우리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충분한 고려와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프레임으로는 학생의 후생복지 개선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저희 좋아요 이제 프로젝트를 통해서 많이 조사를 받았는데 이제 기숙사 통금이라든가 셔틀버스 노선이 짧다, 그리고 세미나실 같은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공간 대여가 미흡한 점, 이런 행정적으로 해결할 수 있지만은 해결 의지가 보이지 않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학교 측에 강력하게 요구할 생각입니다. 둘째로 값비싼 물가가 있습니다.
우리 학교는 많은 공간들이 이제 상업적 시설에 되어 있는데 이 상업적 시설들은 굉장히 비싼 가격으로 학생들에게 어떤 상품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과연 학생을 위한 것인지 학교의 이윤축을 위한 것인지를 따져보면 결국 학교의 이윤축을 목적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개선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학교의 시스템 문제이고 어떻게 보면 많은 학생들이 공약을 내세웠지만 번번이 실패했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태껏 실패했는데 너희는 할 수 있겠는가? 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공약을 해봤자 이것이 정말 가능하겠는가? 여기서 저희는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모두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데 학생들 대표하는 학생회가 그렇다면 이것이 실험이 불가능하다고 문제제기를 하지 않아야 되는 것인가? 문제제기를 하고 해결하도록 최대한 노력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한 학생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태껏 학생회는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학생들을 대변하지 못했습니다. 학생들의 여론을 수렴하고 그것을 힘으로 만드는 작업이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작업을 통해서 해결이 가능하다는 것을 내년에 꼭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 기조에 맞춘 세부 공약 발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공약은 이제 몇 가지 파트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게 될 텐데요. 첫째는 고려대 학교 운영에 대한 부분입니다. 학교가 참 많은 문제들을 내포하고 있지만 해마다 같은 문제가 제기돼도 바뀌지 않는 구조적인 문제는 어디에 있는가라는 질문에서 출발했을 때 우리 재단이 굉장히 학교를 비민주적이고 독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좀 포커스를 맞춰서 다루게 되었습니다. 교수회에서 얼마 전에 성명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학교가 족벌식으로 운영이 되고 계속해서 독단적으로 비민주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었고 학생들이 이러한 문제를 제기한 것은 참 오래된 일인데요. 교수도 학생도 학교의 구성원들 모두가 학교 재단이 부패하고 독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무도 이것에 대해서 지금 태클을 걸 수 있는 수단이 없는 상황입니다. 국가에서 국정감사를 해마다 실시하지 않습니까? 교육부에서 여러 대학들 중에 몇 곳을 이렇게 무작위로 추첨하여서 국정감사를 진행을 하는데 고려대학교 재단이 고려중앙학원은 설립 이래 한 번도 감사를 받아본 적이 없는 놀라운 재단입니다. 어떻게 운이 얼마나 좋은지 감사를 받아본 적이 없는데요. 바깥으로부터 이 감사를 받는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어떤 운영 방식에 에러가 있는지 좀 이렇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는 좀 판단하에 여러 교수회와 합동으로 설득을 하여서 재단에 대한 감사를 촉구하는 이런 학우들의 청원 운동을 좀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서 감사를 실제 실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 뒤에 이 감사를 통해서 드러나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대학 평의원회라는 것을 건설을 하고 재단에 개방이사제를 도입할 것을 강하게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이 평의원회는 이제 여러 선본에서도 같이 공약으로 내걸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학교 규칙상 학교의 여러 구성원들이 함께 모여서 학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성하는 회의체입니다. 이를 통해 학교 운영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게 되는데요. 학과만의 모든 재단의 문제를 바꾸지 못해도 이러한 평의원회와 학교의 외부로부터 영입되는 개방인사제의 도입을 통해서 재단 운영의 개방성을 넓혀가고 묵어있는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학교에 교육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는 이 수업에 대한 혁신 프로젝트로 학수고대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학수고대는 학생이 듣고 싶은 수업이 가장 많은 고대라는 이 줄임말인데요. 저희가 이제 크게 의제로 걸고 있는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현재 고대 안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여러 교양과 전공에 있어서의 대형 강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영어 강의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세 번째는 학생들이 원하는 수업에 대한 개설권 문제이고요. 네 번째는 수강 신청 문제. 다섯 번째는 이 교양 강좌의 내실화입니다. 하나하나 다 자세히 설명드리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제가 핵심만 설명드리자면 대형 강의 문제는 최악의 대형 강의 50여 개를 선정하여서 분반을 할 수 있는 계획을 저희가 마련하는 것이고 영어 강의의 경우 교수님들께서도 2003년 이후에 임용되신 교수님들께서는 퇴임하실 때까지 9학점 개설 강의 중에 6학점 이상을 필수로 영어 강의로 개설을 하시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모든 강의를 퇴임하실 때까지 영어 강의로 하셔야 되는 것이 현재 규칙 상황인데요. 이러한 것에 대해서 이 의무제 폐지를 위한
학생 투표라던가 이런 것을 통해서 학교에 그동안 제기되어 온 영어 강의 문제 해결함과 동시에 학우들께서 연강을 듣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계신 상황이라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국제어학원에서 학우들이 학교에 대한 그 학술적인 연강을 듣는데 필요한 이 교양 강좌를 방과 후에 개설하는 그러한 좀 시스템도 저희가 고려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마지막 또 세 번째로는 저희가 이제 학생들이 원하는 수업 개설인데요. 해마다 교양 강좌가 줄어들기도 하고 늘어나기도 하고 무엇이 개설되다가 없어지기도 하고 강사 이동에 대해서 이런 것이 변동이 되는데 이 수업 개설에 대해서 학우들의 여론조사를 매 학기 초에 실시하여서 이 다음 학기에 학우들이 원하는 강의가 일정 개설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교양 강좌의 경우에는 이 아카데미 잉글리시와 사고화 표현이 교수님에 따라서 복불복으로 운영되는 좀 그러한 상황인데 이것에 대해서 전반적인 커리큘럼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서 학우들께서 좀 인문학적인 이런 가치가 녹아있는 교양 강좌를 좀 들을 수 있는 필수 교양을 들을 수 있는 좀 그러한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고요. 이 수강 신청 시스템 역시 우리 학교 학사제도의 여러 가지 특징 중에 하나인 복불복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요. 한 번 망치면 한 학기가 날아가고 인생이 바뀌는 좀 이런 수강 신청 시스템으로는 학교를 정상적으로 다닐 수 없다라는 문제의식이 있어서 저희가 이 시간에 따라 선착순으로 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설명을 드리자면 엄청 길지만 이 포인트를 통해서 각자 학생들이 동일한 포인트를 다 가지고 이것을 할당해서 자신이 듣고 싶은 과목에 배정을 하여서 이 그 포인트 할당액이 높은 순서대로 강의 정원에 따라서 이 강의 정원을 끊는 좀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학생들이 직접 자신의 판단에 따라서 이 수강 신청을 할 수 있는 조금 더 합리적인 시스템을 도입하자라는 것이고 여기서 생기는 여러 가지 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순위제라는 시스템을 마련하였는데 여기서 설명을 드리자면 10분 이상 걸릴 것 같아서 나중에 질의응답을 주시면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저희가 그동안 이제 그 당선 이후에 5,000인 학우를 직접 발로 뛰며 만나면서 학사제도에 대한 실제 의견을 듣고 여러 가지 그 개선 방안을 함께 토론하면서 실제 이러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3월에 학생총회를 통해서 학사제도 전면 개편을 학교에 강하게 요구하는 좀 그러한 안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등록금과 이 장학금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등록금 올해도 걸었던 이 안인데요. 감사원에서 고려대학교 등록금 12.5% 인하 가능하다는 전국대학 12.5% 가능하다는 안을 내놓았는데요. 얼마 전에 발표된 안에 의하면 고려대학교에서 뻥튀기 예산으로 해마다 600억 이상의 돈을 이 예산 뻥튀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연구 결과로 발표가 된 바가 있습니다. 600억이면 12.5%를 인하하고도 남을 수 있는 돈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러한 것들을 교내에서 요구함과 동시에 각 대선 후보들이 현재 내세우고 있는 반값 등록금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 대선 이후의 공약 모니터링이나 약속 이행 프로젝트들을 다른 대학과 연계하여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장학금 문제에 있어서도 현재 국가장학금 40억 장학금 환수가 이루어진 상황이지만 학교에서 현재 국가장학금 40억을 역시 학교 노력으로 확충한 것이라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 입장대로란 80억 장학금을 현재 확충한 것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내년 등록금 심의위원회에서 협상 과정이 굉장히 난항이 겪어질 것이라고 판단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학교에서 사실을 직시하고 인정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요구하는 사안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등록금 문제는 마찬가지로 이공계 차등 책정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이공계 차등 책정이 실험 실습에 대한 추가 비용 외에 불합리성으로 인해서 높아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자세히 분석하여서 해결하는 방안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생활 부분에서는 저희가 잠시만요. 등록금 부분에서 이어서 이공계 문제를 말씀드렸었는데요. 이공계 문제는 차등 책정 문제 외에도 이공계생들 분들께 직접 조사한 결과 이 신규 건물에서 열람실을 추가로 설치하였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다소 나왔고요. 이 실험 실습 자재에 대한 개선 그리고 이공계 캠퍼스의 연문공사에 대한 그러한 그 의지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이러한 것들도 저희 공약화하여서 현재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저희 생활 문제 마지막 파트인 이 생활 문제에 있어서는 크게는 저희 생활협동조합 건설을 공약으로 걸고 있습니다. 생활협동조합 건설을 위해서 학우들의 공감대를 불러일으키기 위한 이 보름마다 한 번씩 이 반값 생활장터를 여는 것을 총학생에서 기획하고 이것을 여러 단과대 학생회와 각 한과 학생회의 필요에 따라서 이 공동구매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면서 함께 힘을 모으면은 이 생활비를 낮출 수 있는 경험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통해 이 생협건설로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는 좀 그러한 생협건설 공약을 가지고 있고요. 그 외에 여러 생활복지 공약으로는 이 팀플 공간 확충을 통해서 학교 안에 여러 빈 공간
공간에 책상과 의자를 놓아서 팀플 라운지를 마련하고 이것들을 복지 지도를 통해서 학교 안에서 여러 팀플 공간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을 마련하고요. 현재 흡연과의 금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 흡연 부스를 통해서 모든 것을 통제하기 좀 좀 부족하다는 그런 의견이 있기 때문에 학교 안에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지역에는 금연 구역을 지정하여서 많은 학우분들이 피해를 보는 것도 줄임과 동시에 흡연을 하시는 분들께서도 남의 눈치 보지 않고 흡연을 할 수 있는 방안 마련하는 것과 현재 여기 계신 그 황순영 후보님께서 올해 열심히 하셨던 이 청춘카드 사업을 여전히 학우분들께서 많이 원하신다고 생각하여서 고려대뿐만 아니라 주변 여러 대학들과 함께 연합하여서 좀 더 넓은 범위의 혜택을 가지고 이 지속성을 가질 수 있는 1년 단위가 아닌 계속되는 이 혜택의 그 복지 카드를 저희도 여러 대학과 함께 만들어가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셔틀버스에 관련하여서도 저희가 이제 학교 셔틀버스가 학우들의 동선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상태로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학우들의 동선에 맞는 이러한 셔틀버스 노선 개정을 좀 고려를 하고 있고 저희 공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주요 공약들을 말씀드렸고요. 이 밖에 저희가 이 좋아요 2000 프로젝트라는 것을 통해서 학우분들 2000명을 만나면서 실제 여러 생활복지에 대한 요구들을 현재 수합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여러 요구에 따라서 공약으로 현재 공약 만들고 있는 중인데요.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차차 저희가 공약을 2000 프로젝트를 마무리해가면서 또 발표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다음 주에 있을 토론회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까지 저희 공약 발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고대 공감대 선보는 기조와 공약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대 공감대 선거 기조와 공약 소개, 기조 소개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저희 고대 공감대 선거 운동 본부는 지난 2006년 고대 공감대 낙선했던 고대 공감대 선본 이름을 아직까지 사용해 오고 있습니다. 이 이유는 그 이름에 책임을 지겠다는 의미입니다. 잘한 것은 마찬가지로 이어나가되 부족했던 것은 정당한 비판을 받고 채워나가겠다는 의미로 선보명을 계속 같이 쓰고 있습니다. 올해 46대 총학생회를 준비하면서도 마찬가지로 올해의 경험을 바탕으로 잘한 것은 계속 이어나가고 아쉬웠던 부분은 채워나가는 그런 총학생회를 준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항상 말하는 고대생을 위한 만들기 그리고 학우중심 총학생회라는 그 기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자면 저희는 그 어떤 공약이나 어떤 활동에 있어서 이게 과연 학우들의 의견에 따르는 것인지 아니면은 이제 이게 학우들에게 도움이 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장 먼저 고민을 하고 모든 사업을 진행하는데 앞서 전제로 깔려고 하고요. 그리고 저희는 또 한 가지 이제 약속을 지키는 총학생회가 되고자 합니다. 공약 말 그대로 공공의 약속이기 때문에 이게 분명히 공약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공약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뒷받침 배경이라든지 아니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구체적인 안을 마련해서 함께 공약에 내걸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저희 공약 검토 과정에 있었던 공개 차등 책정의 경우 자세히 분석했을 때 이제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다라고 공약을 내는 것이 아니라 미리 분석을 해보았는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가능성이 있기는 하나 이게 100% 확신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공약 사항에서는 제외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는 다가가는 총학생회가 되고 싶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잘한 것은 이어나가고 부족한 것은 채워나가는 총학생회가 되고 싶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저희가 소통을 위해서 노력했고 그리고 지난 4년간 총학생회들 중에 가장 피드백을 능동적으로 하려고 노력했다고 자부합니다. 다만 그 부분에서 아쉬웠던 것은 저희가 이제 온라인이나 아니면 관심 있는 학우들께는 충분히 정보 전달이 되었을지 모르나 다소 학생 사회에 조금은 관심이 멀리 있는 학우들께는 조금 더 잘 설명을 못 드렸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가가는 총학생회가 돼서 학우들께 관심이 없었던 잠깐 말을 끊고 말씀드리자면 제가 재밌는 얘기를 들었는데 10년 전부터 학생 사회를 죽어가고 있다. 학생들의 관심이 무관심해진다. 이 얘기는 옛날부터 계속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나온 후보분들도 똑같이 그 말을 하고 계십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저희는 학생회가 그 무관심에 대해서 징징거리고 그럴 게 아니라 저희가 무관심한 학우들이 왜 무관심한지 생각해보고 그 무관심한 부분을 파고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하나로 제가 생각한 것이 관심 없는 제 주위에 학생사회에 관심 없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런 친구들도 지나가다가 사람들이 대자보 다 보고 있으면 대자보를 보더라고요. 그래서 월간 대자보로 사업을 보고하는 것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저희가 이제 해왔던 것처럼 일반적인 학생회가 해왔던 것처럼 결과만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예를 들면 제가 청춘카드를 3월 14일 날 발급을 시작을 했는데 발급 시작만 알리는 것이 아니라 12월 며칠 날 첫 번째 미팅을 했고 며칠 날 두 번째 회의를 했고 그래서 몇 월 며칠에 몇 군데를 찾아서 방문을 해서 몇 군데와 계약을 체결했다 이런 식으로 좀 구체적인 정보를 담아서 학우들께 학생회가 뭘 하는지를 알려드리고 그럼으로써 학우들이 총학생회가 뭐 하는 건지 모르는 총학생회가 왜 있는 건지 모르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생각보다 많은 일을 하는구나 라고 느끼게 만들어 더 많은 관심을 끌어오려고 합니다.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다가가는 총학생회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열린 총학생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좀 더 많은 학우들이 총학생회에 참여해서 함께 얘기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총학생회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열린 총학생회가 되게 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가 그 총학생회 국원 모집 같은 경우에 보통 제가 학교를 3년밖에 안 다녔네요. 3년을 다녔는데 3년밖에 안 다녔는데 그 총학생회 신입 국원 모집 공고를 사실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총학생회 하기 이전에. 그래서 신입 국원 모집 공고라든지 그런 걸 좀 더 활발하게 해서 좀 더 많은 학우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고 그리고 이외에 이제 더 많은 강론들이 있는데 열린 총학생회 부분은 이제 다 하나하나 말씀드리자면 강론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조금은 이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드리자면 고대생을 위한 고대 만들기 학우 중심 총학생회가 되어야 할 것이며 지금까지 학생사회가 죽어가고 있다고 다들 말은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고민해야 될지 그리고 이제 그런 차원을 좀 더 넘어서서 인정을 하고 무관심한 학우들이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그런 학우들을 어떻게 하면 다시 학생회에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만들까 고민하는 그리고 그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해결책을 제시하고 의논하겠다, 제안하겠다가 아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은 반드시 해낼 수 있다 라고 뒷받침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선거본부가 되고 싶고 그렇게 함으로써 당선되었을 때 공약들을 반드시 다 지킬 수 있는 그런 신뢰할 수 있는 총학생회가 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대공원대 끝났나요? 그리고 이제 부부님이 공약 소개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해주세요. 아주 박수를 받는 바람에 당황했거든요. 네, 그러면은 저희 이제 기조 후기가 좀 길어졌는데 네, 공약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대표 공약 위주로 몇 가지 이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첫 번째는 학생증 플러스라는 공약입니다. 현재 이제 정 후보께서 이제 이번 1년 고대공감대 하는 동안 야심차게 추진했던 청춘카드 다들 많이 쓰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현재 기존 청춘카드 이용자 수는 약 8,000명이고 2만 학우의 절반 정도 되는 엄청난 수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적은 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나머지 절반이 청춘카드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좀 늘 아쉬운 점이었거든요. 이와 같은 아쉬움을 해결하고자 이제 학생증에 청춘카드의 기능을 추가할 것입니다. 물론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러한 통합으로 인해서 학생증과 청춘카드 두 개의 카드를 가지고 다녀야 하는 이런 불편함을 완화하고 보다 편리하게 더 많은 학우들이 청춘카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제 학생증에 대중교통 할인 기능, 교통카드 후불 기능, 휴대폰 요금 할인 기능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추가함으로써 학생증 한 장으로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만들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말만 들어서는 좀 거창한 걸 수도 있는데요. 저희는 실제로 이런 힘들어 보이는 사업들을 이제까지 추진을 많이 해왔습니다. 이런 청춘카드 사실 이제 기존에도 2008년도에도 저희가 청춘카드 쓰는 원을
청축이라는 것을 했었는데 그때도 사실 힘들다는 반응들이 많았었는데 저희는 해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였고요. 이런 청축카드를 했던 추진력과 이번에 하나은행 ATM 수수료 전국 무료화를 이끌어낸 하나은행의 협상을 성공시켰던 협상력, 그것이 이제 저희의 공약을 뒷받침해 줄 것입니다. 네, 만약에 저희가 당선 직후에 청축카드 팀이 당선이 된다면은 당선 직후에 청축카드 팀을 가동하여서 이제 현재까지 있었던 여러 가지 사례들을 모아서 우수 체크카드, 그러니까 다른 시중 은행들과의 비교겠죠. 그런 체크카드 혜택을 정리해서 하나은행에 이것들을 가져가서 혜택을 받도록 협상을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청축카드를 담당했던 입장에서 아까 실전 가능성본 정 후보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당선되시면은 제가 도와드릴 의향도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이왕이면 제가 당선되고 싶네요. 일단 말씀을 더 많아드리자면 청축카드 같은 경우에는 되게 생각보다 되게 어떻게 접근하는가에 따라 성과가 천차만별이고, 옛날 청축카드라든지 유캔카드 이런 게 있었는데 제가 잘 잘해봤습니다. 그리고 마저 공약 설명드리면은 19만 원 기숙사 신축이라는 공약이 있어요. 이건 이제 학우들의 주거권에 관한 공약인데요. 이제 제목만 들었을 때 이게 과연 실천 가능한가? 실천 가능한가? 방금 제가 공약을 지킬 수 있는 약속만 하겠다고 했는데 또 벌써부터 거짓말하는가 싶기도 할 것 같은데요. 실천 가능하기 때문에 제 공약을 다 했습니다. 가장 먼저 일단 이 공약을 준비하게 된 배경 그리고 준비한 과정을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이제 공약을 준비하면서 이제 서울시 정책 자료를 좀 살펴봤어요. 서울시 박원순 서울시장 공약 사항 중에서 이게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지 살펴본 결과 서울시 공약 중에 첫 번째 공약에 보금자리 공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금자리 공약에 대학생 원룸태를 확충하겠다는 공약이 있었고, 그것을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면 12,000호의 대학생 기숙사를 추가적으로 확충하겠다라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연세대학교 총학생회가 주변 신촌 지역에 있는 여러 총학생회들과 연합해서 서대문구 홍제동에 실제로 기숙사를 2014년 완공 예정으로 하는 것을 성공적으로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례를 보고 내년에도 과연 가능할지 부분에 대해서 사전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청에 문의해본 결과 담당 부서가 이제 국토해양부라는 얘기를 듣고 국토해양부에다가 내년에 서울시청과 국토해양부에 내년에도 이러한 기숙사 신축을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 질의를 했습니다. 그 결과 그러한 계획이 있다라는 확답을 받았고, 그렇다면은 그 내년 계획에 있어서 선정의 기준이 무엇인지 그것도 확인하였습니다. 선정의 기준이 우리 학교가 안 맞으면은 이게 가능성이 낮아질 테니까요. 선정의 기준이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학생회가 어떻게 의지를 가지고 움직이는가가 필요하고, 두 번째가 이제 국유지, 시유지, 구유지, 즉 이제 국공립지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북구에 확인해 본 결과 여기 DB가 있는데 여기 이런 식으로 한 10페이지 정도가 있어요. 여기 표가 있는데 그만큼 성북구에 국유지가 많이 있다는 걸 확인했어요. 그리고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에 4,000평인가 그랬는데 여기 보시면은 75만 평이 있고 21만 평이 있고 4만 평이 있고 굉장히 큰 땅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용지들을 활용할 경우에 19만 원 기숙사가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을 확실하다는 확신을 가졌고, 그리고 더불어서 신촌 제외하고 대학교들이 가장 많이 있는 곳이 우리 학교 주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쪽으로 보시면은 성균관대가 있고, 이쪽으로 보시면 한양대, 그리고 이쪽으로 보시면 경희대, 한국외국어대학교, 이런 여러 대학교들이 있고 운이 좋게도 우리 학교가 가운데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 이러한 모든 학교를 포괄할 수 있는 범위는 우리 학교 주변에서 지어줄 수 있다는 부분을 확인을 하였고, 이러한 점에서 저희는 확신을 가지고 이제 회전 가능하다는 확신을 가지고 19만 원 기숙사 신축을 공약으로 내걸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고려대학교 발음이 안 좋습니다. 에듀캠프라는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에듀캠프라는 것은 이제 크게 두 가지 의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의는 우리가 대학생들이, 청년 학생들이 갈수록 파편화되고 무관심해진다고 하는데 그만큼 기회가 적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름방학 때, 사실 저 1학년 여름방학 때 뭐인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맨날 친구들이랑 놀러 다니고 그랬던 것 같은데 했던 게 기회가 많이 주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물론 농활이라는 기존의 보완제가 있지만 갈수록 학생들의 농활 참여율은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학우들에게 다른 선택의 기회를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에듀캠프라는 걸 기획을 했습니다. 이제 이 에듀캠프라는 것은 대학 청년들이 여름 방학에 지방에 있는 교육 인프라가 잘 갖추어지지 않은 곳에 내려가서 교육 봉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게 첫 번째 의의고요. 우리 학생들에게 또 다른 여름 방학을 알차게 보낼 수 있는 기회를 드린다는 거고, 두 번째는 저희가 사회에 어떤 방향으로 기여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서 나온 부분입니다. 우리 사회를 생각해보면은 계층 간의 이동이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왜? 개천에서 용이 난다라는 말을 했잖아요, 옛날에. 근데 요즘에서 주변에 개천에서 난 용이 있나요? 제 주변의 친구들 보니까 다들 엄청 잘 살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통계적으로도 강남 상도 출신 비율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결국에 이렇게 잘 사는 집에서 좋은 학교를 나오고 그 좋은 학교를 나와서 또 취직을 잘하면은 사회적으로 불평등한 악순환의 고리가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평등 중에 가장 기본적인 평등, 기회의 평등을 분명하게 보장해야지 사회가 건강해진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한 부분에 우리가 크게 기여할 수는 없을지 몰라도 그러한 것을 사회에 운을 띄우고 첫 발걸음을 내딛는다는 게 충분히 의미가 있다는 생각에서 이러한 에듀캠프를 기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에듀캠프는 구체적으로 겨울방학에,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빨리 줄이겠습니다. 겨울방학에 간단하게 준비 작업을 할 것이고, 5월 중에 모집을 해서 학기 중에 3번 정도의 세미나를 거치고, 이제 방학이 시작되면 일주일간 5일에 걸쳐서 세미나를 하고, 그리고 바로 봉사활동을 떠나는 방식으로 해서 그 교육한 학생들이 교육자로서의 자질을 갖춘 후에 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4학년이시니까 이제 저희 취업 관련 정책을 부부님께서 설명해 주실 겁니다. 네, 시간이 다 됐습니다. 아, 다 했습니까? 짧게 1분 안에 마무리해주세요. 네, 그럼 간단하게 핵심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아쉽지만요. 예, 그럼 교회 장학금 정보를 수집하고 데이터베이스 한 이후에 그것을 기반으로 장학금 포털, 그리고 이제 장학금, 교회 장학금 데이터베이스와 비슷하게 이제 취업 준비생들을 위하여 취업 정보 역시 데이터베이스하고 그것을 같이 포털, 그리고 그 기능을 모두 한 대로 모아서 이제 학생의 포털에 모두 그 기능을 추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기존의 포털 이제 장학금란 같은 경우에는 열람이 매우 불편했습니다. 지금 학점이나 소득분이나 기타 다른 여러 조건을 일일이 검색해서 일일이 이제 열어서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자신에게 맞는 장학금을 찾기가 힘들었는데요. 그리고 이제 취업에 같은 경우에도 기업 정보 이제 찾기가, 자신에 맞는 기업을 찾기가 매우 힘듭니다. 뭐 원하는 연봉이라든지 그런 기타 여러 정보들을,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빠르게 검색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직접 총학생에서 발 뻗고 나서서 그 정보들을 다 모은 다음에 데이터베이스화 시키고 그것을 이제 포털, 총학생의 포털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그 시간이 너무 짧아서 자세한 거 설명 못 드린 건 좀 아쉬운데요. 네, 저희는 당선이 된다면 그 이후에 바로 온라인 사업국을, 총학생이 사는 온라인 사업국을 따로 만들어서 그에 대한 사업들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많은 거 설명드리고 싶은데 이상 짧게 마치겠습니다. 더리얼 선본입니다. 네, 더리얼 선본의 기조 해제 시작하겠습니다. 네, 더리얼 선본의 첫 번째 고민은 학우들이 어떻게 하면 진짜 행복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점입니다. 이제는 청년 실업이 심각하다라는 말은 정말 지겨운 말이 되었습니다. 대학생들의 삶은 정말로 팍팍해졌고 높은 등록금과 치열한 경쟁 속에서 대학생들은 패기와 낭만은 사라져가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프니까 청춘이다와 같이 이제 청춘은 원래 그런 거니까 좀 참아라 라는 류의 힐링이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학생회 역시 대학생들이 겪고 있는 그런 우리들의 문제들, 이런 문제들 속에서 어려움을 잠시 잊고 달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취해왔습니다. 축제 때 유명한 연예인들을 불러서 잠시 현실을 잊게도 해주기도 했고요. 경쟁에 시달리는 학우들이 조금 더 편하게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시설 개선이나 교육권 문제에 대해서 주목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학생의 역할은 학우들의 공감을 얻었고 실제로 학생의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런 위로가 청년들의 아프게 하는 그런 아픔의 진짜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결코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대학생들의 그런 아프게 하는 현실, 대학생들을 아프게 하는 현실, 대표적으로는 뭐 청년 실업이나 높은 등록금, 교육 비용의 문제들이 있을 텐데요. 이런 비용에 대한 이런 문제에 대한 사회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저희는 뭐 등록금 심의위원회 결정 의무화, 등록금 차등 책정을 통한 문제 해결, 그리고 실험 수업 개선, 민자기숙사비 인하와 같은 교육 비용과 관련된 정책들을 준비 중입니다. 더불어 대안적인 취업 박람회인 취업업 박람회가 있고요. 그리고 영학정 강의, 반성폭력 캠페인, 복지 개선 협의회와 같은 정책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더리얼 3분의 두 번째 고민은요. 대학생들이 겪고 있는 문제와 아픔을 해결할 수 있는 정치적인 프로세스를 어떻게 구축할 수 있을까 하는 지적입니다. 저희는 학생회가 단독적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학생회가 이제 총학생회라면 언제나 학우들의 다양한 문제에 주목을 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총학생회가 슈퍼맨이 아닌 이상 학우들의 문제를 온전하게 총학생회만이 해결할 수는 결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저희는 총학생회가 해야 할 진짜 문제들은 학우들이 어떠한 문제를 겪을 때 그것이 표출될 수 있도록 논의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구조는 뭐 학생회 개인과 과반 동아리와 같은 기초적인 공동체와 그리고 단과대 학생회, 총학생회, 그리고 전체 학생사회를 이을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전학대회 간담회, 대표자 커뮤니티 확대, 자치협의회 헤모글로빈과 같은 학생사회 구조 혁신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이웃집 토토론과 KU 유니온 디베이트, 그리고 복지 개선 협의회와 같은 정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사회의 정치적 프로세스를 구축하는 초석을 다지는 그런 더리얼 선거운동 본부 총학생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조의 고민을 담은 대표 공약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이라는 글이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이것만 들어도 확 이해되실 수 있게 짧고 임팩트 있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등록금 심의위원회 결정 의무화로 등록금을 인하하도록 하겠습니다. 등록금 심의위원회는 학생들이 계속해서 요구했던 등록금을 인하하라라는 요구의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올해의 경험을 봤을 때 이 등록금 심의위원회는 아직도 보완돼야 할 점이 많은데요. 그래서 저희는 먼저 학교에 요구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학교에 전문 속기사를 입회할 것을 요구합니다. 올해도 학생 측이 속기를 했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전문 속기사를 입회해서 믿을 수 있는 근거 자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학생 측 전문위원을 입회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등록금 심의위원회는 학교 측 전문위원만 입회하는데요. 그러다 보니 정보 격차가 생기고 학생이 그렇게 큰 이야기를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학생 측 전문위원을 입회시켜서 동등한 입장에서 논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정부에 요구할 것입니다. 지금의 등록금 심의위원회는 그냥 결렬되더라도 학교가 고지서를 그냥 발부해버리면 등록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 법적으로 이렇게 등록금 심의위원회에서 합의가 되지 않으면 등록금을 받을 수 없게 정부에 요구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실험 실습비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실험 실습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등심위에 이공계 대표를 반드시 입회시키고 등록금 고지서에 실험 실습비를 분리해서 고지하도록 하고, 실험 실습비를 인하하고 수학과 등 실험을 전혀 하지 않는 과에서 부당하게 부담되는 그런 실험 실습비 문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등록금 심의위원회에서 합의하지 않겠습니다. 세 번째, 실습 수업 환경 개선입니다. 현재 추정 실험 실습비는 약 150만 원 정도인데요. 이공계에서 수업을 받으시는 분은 알겠지만 한 조에 개구리 2마리 혹은 씨앗 몇 방울로 실험을 하게 되는데, 이런 돈으로 150만 원씩이 받는 건 너무 열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험 자재를 확충하고 낡고 망가진 실험기구를 교체하여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실험 수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민자기숙사비를 인하하겠습니다. 현재 지어진 민자기숙사는 건설 과정에서 증축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증축된 비용을 고려대학교에서 교비로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한 그 운영 수입 증가분을 그냥 민자 사업자가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정당하게 요구해서 기숙사비를 최소 37,700원 인하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더 리얼한 취업 박람회 취업업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백이라는 말이 좀 현실화된 지금의 상황에서 좀 많은 학생들이 사회에서 무엇을 하겠다는 꿈을 가지고 대학에 오지만 좀 연봉을 비롯한 현실적인 벽에 부딪혀서 대기업에 가는 것이 유일한 목표가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사회에 나가기 전에 꼭 필요한 권리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취업 박람회를 만들겠습니다. 네. 더 리얼한 직장 이야기, 그러니까 나가신 선배분들이 어떤 것을 직접 경험하고 어떤 장점과 어떤 단점을 이야기하는지 그런 것들을 함께 이야기해보고 직장 내에서 우리가 요구해야 될 기본적인 노동권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함께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알바를 하실 텐데요. 이 알바를 하면서 겪는 문제들, 그런 것들을 상담할 수 있는 알바 노동 상담소를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학전 강의입니다. 학교 수업의 형식에서 탈피한 대안적 강의를 목표로 삼고 있는 영학전 강의는 그야말로 대안적인 강의들, 대형 강의를 지향하고 수업에서는 볼 수 없었던, 기존 수업에서는 볼 수 없었던 그런 주제들을 강의의 모토로 삼고 있는데요. 바이오 소재 등 친환경 소재에 관한 이야기 혹은 GMO에 관한 논쟁, 문과대에서 했었던 반성폭력 교육 같은 그런 문제들을 함께 강의를 듣고 함께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그런 강의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는 반성폭력 캠페인입니다. 뉴스에서는 하루도 빠짐없이 성폭력 사건들이 나오고 있고 또 고려대에서도 지난해 의대생 성추행 사건이나 아니면 올해 H교수 사건 등 굵직굵직한 성폭력 사건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또 그 고파스에 보니까 안암도 성추행에서 예외일 수 없다는 기사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우리 삶에 직결된 문제인데요. 이러한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에 대한 이야기는 굉장히 많지만 정말 성폭력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하는 예방에 대한 문제의식, 그런 이야기는 많이 논의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희 더 리얼에서는 대학에서부터 성폭력 없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고민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피해자가 치유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고민을 지속하겠습니다. 그래서 반성폭력 강의, 성폭력 피해자의 치유를 위한 가이드북을 발간하고 양성평등센터의 상담원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복지개선 협의회입니다. 대형 강의, 자치공간, 수업환경 등 각 단과대별로 산적한 문제들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총학생회 복지부에 설치하여 단과대 학생회장들과 만나며 직접 이야기하면서 단과대의 문제를 함께 협의해서 총학생회가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힘을 실어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로 학생사회 구조 혁신 프로젝트입니다. 첫 번째로 전학대 간담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전학대 전에 총학생회가 좀 단을 돌고 대의원들을 직접 만나면서 이번에 논의될 의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공유하고 단위의 의견들을 함께 모아서 전학대를 보다 알찬 자리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대표자 커뮤니티를 확대하겠습니다. 네, 지금도 중운이 클럽을 통해서 많은 안건들이 공유되고 있지만 이것을 더 확대해서 과반 대표자, 그러니까 전학대 대의원들 그리고 그런 대의원들이 없는 경우에 과반 대표자들까지 클럽에 함께 포함시켜서 이런 논의들이 끝까지 공유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자치협의회 해고글로빙인데요. 몇 년째 학생회가 없는 단위 혹은 신생학과 같은 경우에는 학생회에 대한 경험이 없어서 이런저런 실무를 처리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세터나 4.18 등 그런 것들에 대한 요령들, 이런 것들, 자치에 대한 고민들을 함께 나누고 또 학생의 대표자로서 어떤 자세를 지녀야 하냐, 어떤 의무를 지녀야 하냐에 대해서 함께 서로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열 번째로 이웃집 또토로, 또 더 리얼의 움직이는 학생회실입니다. 이웃집 또토로는 학내 학예의 여러 사안들에 대해서 학우들의 의견을 묻고 피드백하는 소통 소식지입니다. 그래서 고파스를 비롯하여 하나스케어, 과도관, 화장실 등에 설치해서 학우 여러분들의 일상적인 의견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이웃집 또토론의 발음이 어렵네요. 이웃집 또토론의 이런 것들은 더 리얼에 이따 소개해드릴 KU 유니언 디베이터와 연계하여 더 많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얼에 움직이는 학생회실은 학생회가 4층에 지금 총학생회실이 있는데요. 왠지 모르게 가기 좀 어려운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움직이면서 학우들과 일상적인 소통을 위해서 캠퍼스 지역 곳곳에 움직이는 학생회실을 설치하여 학우 여러분들의 의견을 직접 듣는 학생회실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KU 유니언 디베이트인데요. 최근에 싸이가 방문해서 좀 이슈가 됐었던 옥스퍼드 유니언 디베이트를 모티브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싸이가 가가지고 대중문화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다고 하는데 저희도 KU 유니언 디베이트를 통해서 학우 여러분들이 직접 삶에서 느끼는 고민들 혹은 학교에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대학생들이 직접적으로 좀 논의해봐야 될 것들 같은 것들을 주제로 선정해서 KU 유니언 디베이트에서 토론회에서 대학생과 세상이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창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대표 공약 소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좀 앉아 계시죠? 아직 안 끝났는데. 뭐 어떤 선보인지 모르겠지만 자, 이제는 각 언론사와 후보들 간의 응답 시간이 있겠습니다. 언론사 순서는 오늘 제일 처음에 어디 오셨죠? 언론사에서 1등 오신 데 어디죠? 예스인가요? 신문인가요? TV인가요? 가위바위보 하시죠. 네, 가위바위보 하는 게 좋습니다. 대표분들 나오셔서 가위바위보 하시죠. 예, 먼저 기회를 드리면은 또 좋은 질문을 먼저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걱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 내면진다. 하세요, 그냥 하세요. 가위바위보. TV가 먼저가요. 네, TV 다음이 어디죠? BS요? 네. TV, BS, 고대신문 순서대로 질문하겠고요. 질문은 한 선분당 3개씩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3개씩 이렇게 이제 하다 보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한 개씩 돌아가면서 합시다. 네. TV가 질문 하나 하면은 그 다음에 BS가 하나로 고대신문에서 하나 이렇게 3바퀴를 돌겠습니다. 먼저 TV에서 질문을 원하시는 선분 말씀하시고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결정 의무화를 추진하신다고 하셨는데 이는 정부 차원에서 받아들여야 결정이 나는 건데 이를 학생 측에서 정부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어떤 구체적인 방안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계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예, 답변 바로 주시면 됩니다. 네, 이 등록금 심의 결정 의무화 이거는 사실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문제는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정부를 상대로 해야 되는 거고 법안을 요구해서 어쨌든 통과시켜서 이야기돼야 되는 부분인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요구를 하면서 요구해서 학생들의 권리를 찾을 수 있게 하는 그런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저희가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고요. 지난해 반값 등록금 같은 경우도 그렇게 많은 학생들이 이야기했고 그렇기 때문에 정치권에서도 많은 힘을 느꼈기 때문에 그리고 대학생들의 열망을 느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올해 전반적으로 등록금 인하의 열기가 있었다고 생각하는데요. 마찬가지로 저희도 이런 것들을 좀 장기적으로 요구하고 많은 사람들의 공감 그리고 많은 학생들의 공감을 얻을 때 가능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추가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일단 등록금 심의위원회의 현재의 구조 속에서 의무화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등록금 심의위원회를 의무화하기 위해서는 다른 선행적인 제도들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과 같은 경우는 등록금 심의위원회를 들어나가기 전에 예결산에 대한 분명한 그런 데이터들을 저희가 상시적으로 알고 가는 게 아니라 등록금 심의위원회 기간에 예결산한 결과들이나 학교 측이 쓴 그런
자료들에 대해서 보고 그때는 분석 기간이 굉장히 불충분하기 때문에 실제로 학생 대표자들이 요구할 때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감사원에선 이 정도 내릴 수 있다고 했다. 전국적으로 이런 정도 내릴 수 있으니까 우리도 이 정도 내릴 수 있지 않겠냐 정도의 두루뭉술한 그런 제시밖에 할 수 없고 이런 상황 속에서는 당연히 학생들과 학교 측이 합리적인 선을 좀 맞추고 그것을 의무화한다는 건 사실상 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등록금 심의위원회가 의무화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으로 일상적으로 학교가 어떻게 재정을 운영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 그리고 예결산안이 어떻게 구성되는지에 대한 학생들의 지속적인 어떤 모니터링과 논의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는 이제 대학 평의원회 같은 것들을 이제 정책에서 오늘은 주요 공약만 이야기 드려서 얘기는 못 드렸지만 더불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적으로 학생들이 학교 운영 재정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등록금 심의위원회에서 당연히 합리적인 방식의 협의들을 거둘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것들이 전제되는 것들까지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생각을 할 때 학교가 등록금을 정해주는 것이 굉장히 일상화되어 있기 때문에 좀 새로운 생각을 좀 하기 어렵고 불가능하게 느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실제로 북유럽에서는 정규직 교수를 채용할 때도 총학생회장이 최종적인 심사위원으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만큼 학교의 주인인 학생들이 뭔가 학교의 어떤 학사 운영이나 재정 운영에 실제로 개입할 수 있는 폭들은 점점 넓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등록금 심의위원회 의무화도 이런 맥락 속에서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 질문 부탁드립니다. PUTV요. 저는 KUTV 기자 이경수이고 실천 가능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약 중에 대학 평의위원회를 설립하여서 학교 운영을 바로잡기 위한 장치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대학 평의위원회가 단지 명분만 있을 뿐 그것이 실제로 대학 운영을 바로잡을 만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다른 실질적인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학 평의위원회가 실질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 마련한 장치가 있으시다면 그것이 궁금합니다. 대학 평의위원회는 대학 평의위원회에 관해서 올해 등록금 심의위원회에서 학교에서 설치를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사실 설치를 약속하는 게 아니라 원래 설치를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지금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건데요. 학교에서는 이사회에서 설치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이사회 설치를 못한다고 하고 이사회에 가서 물어보면은 학교 본부가 이 설치에 대해서 별로 의지가 없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서로 공을 떠넘기고 있는 상황인데요. 좀 이러한 상황으로 볼 때 학교에서는 평의위원회를 설치할 의사가 전혀 없다라는 것을 좀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다면 학교에서 이걸 설치하고 싶어 하지 않느냐, 보여주고 싶지 않은 거겠죠. 그러니까 외부로 공개하면서 학교 운영을 하고 싶지 않은 거라는 게 분명한 건데, 그럼 저는 그러니까 이 문제 방금 얘기해주신 평의위원회가 어떤 위상을 가지고 어떤 힘을 갖느냐는 평의위원회와 이 개방이사 제도가 어떤 루트를 통해 마련해지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학교에서 시혜적으로 평의위원회를 명목상으로 만들어 놓고 학생들에게 들어오라고 한다던가 아니면 명목상 개방이사제를 지금 제가 알기로 그 학교 이사장 분이 고대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개방이사제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이런 식으로 학교가 별로 의지는 없으면서 모양만을 내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을 추진해 나가는 것을 그냥 두었을 때 이런 식으로 된다면 저는 사실 평의위원회나 개방이사제가 효력을 발휘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생들이 원하는 것은 평의위원회와 개방이사제 제도 자체가 아니라 재단이 민주적으로 개방적으로 운영될 수 있어야 하는 것인데 학교가 원하지 않고 있다면 이것은 재단과 이 학교를 향해서 싸워서 따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생들이 학교가 하지 않고자 하는 바에 대해서 실제 의지를 모아내고 이것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면서 뭔가 만들어 나갈 때 저희가 이제 아까 3월 학생총회에 대해서 이야기 드린 바가 있었는데 재단이나 이런 학교 본부의 이런 비정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올 한 해 여러 차례 사건들을 통해서 이 분노가 굉장히 많이 쌓여있는 상황이라 생각하고 이에 대해서 강력하게 학우들의 의지를 저희가 방학 중에 5천여 명의 학우들을 직접 만나면서 이걸 방학 전까지, 방학 중 못 만나죠? 방학과 이 학기, 저희가 당선 이후에 그리고 3월까지 5천여 명의 학우들을 직접 발로 뛰며 만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설득해내고 학우들의 의견을 또 받아안는 과정을 통해서 이 총회를 제가 2011년에 겪은 바가 있었는데 이때 좀 반성 지점을 살려서 학우들이 좀 자기가 주인주체가 돼서 나서가지고 직접 와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좀 그런 과정에 힘 있는 총회 이것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학교와 재단을 향해서 강한 목소리를 내고 평의원회와 개방이사제를 통해서 학교 운영을 민주적으로 만들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과정이 있을 때 이 평의원회가 힘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제도적 장치라는 것은 아무리 마련을 해도 학교가 이러한 학생들의 힘을 보고 여기에 무서움을 가지지 않는 이상 어떠한 것도 현재까지의 여러 경험으로 봤을 때 실효성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이 있어서 이런 제도적 장치들을 위해서 또 제도적 장치를 만들기보다는 이것들을 설립하고 학교를 개방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그 학생들의 좀 강한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총학생회가 이것을 발로 뛰면서 실천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겠다라는 좀 고민 속에서 나온 의견입니다. 네, 그 답변이 조금은 짧게 해주셔야 됩니다, 본인들. 그래야 이제 예상대로 다 진행이 되거든요. 네, 그 다음 질문 부탁드립니다. KTV 보도부 조민정입니다. 저는 고대 공감대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공학 중 주거생활권 부분에 기숙사 통금 제한 해지 요구가 있는데 기숙사 생활과 관련된 부분을 결정하는 것은 기숙사 선생회가 우선권을 갖고 있는 부분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선생님의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이런 공약을 내세우신 것인지가 알고 싶습니다. 네, 기숙사 통금 제한 해지 요구에 대한 KTV의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이 공약을 낸 배경은 이제 현재 그 내국인 학생들이 이제 기숙사의 통금을 제한받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 내국인 학생들의 불만이 많다는 점, 그리고 제가 이 공약을 내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안암학사 사생회에서 조사한 설문조사를 보고 656명의 안암학사 거주 학우들이 80.8%가 기숙사 통금 시간에 대해 불만족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 가운데 97.55%의 학우들이 통금 폐지 혹은 폐문 시간 연장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약을 내게 된 부분이고 이 부분은 사생회에서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공약으로 낸다고 해서 사생회와 그 방향성에서 충돌을 일으키는 공약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는 없다고 보고요. 저희가 앞으로 이 계획을 어떻게 진행해 나갈지를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이제 자치기구인 사생회가 진행 중인 통금 제한 해지 요구에 힘을 실어드리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이제 사생회에서는 기숙사 관리 운영팀과 논의하는 한편에 총학생회에서는 학생지원부를 통해서 학교의 이 부분에 대해서 총학생회, 사생회, 학교의 3단 협상을 요구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단순한 요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지점에 대해서 분명히 해결책을 제시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할 것인데요. 한 예로 학교가 이것을 계속해서 들어주지 않는 데는 안전 문제가 있습니다. 안전이 학생들이 위협받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 부분인데 일단 크게 두 가지가 기숙사 내부 보안 문제랑 학생들이 밖에서 늦게 들어왔을 때 밖에서 하는 문제. 최대한 짧게 하겠습니다. 근데 두 개 중에 첫 번째는 신관의 경우 이미 카드키를 통해서 보안이 확실한 상태이고 구관의 경우에도 경비원 한 분을 추가로 고용하면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 인건비라고 얘기를 한다면 900명의 학우들이 안전을 보호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협상의 여지가 충분히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안전 문제, 오히려 여러분들 술 좋아하세요? 술 마시다 보면은 보통 한 2시 정도까지 딱 마시고 집에 들어가면 깔끔하고 다음날 또 들어갈 수 있는데 기숙사에 살면은 정말 어려운 선택을 해야 됩니다. 12시에 들어가느냐 아니면 5시까지 밤을 새느냐. 5시까지 밤을 새면은 그 다음날 수업 못 들어갑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12시에서 5시까지 그 학우분이 밖에 있을 때 그 안전은 누가 책임질 겁니까? 보통 술자리가 그리고 2시나 3시에 문을 닫는다 치면은 그러면 그 2시간 동안 그 학우는 어디서 어떻게 방황할지 그 안전 문제도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짧게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 생각했을 때 네, 기숙사 문제 충분히 설득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사생에 힘을 실어드려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짧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길게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준비된 질문이 많기 때문에 조금만 짧게 부탁드릴게요.
주세요. 네, 주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KUBS 질문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대 공감대 선보한테 네. KUBS가 이번 총학생회랑 똑같이 소품을 쓰시면서 잘한 건 인정하고 못한 건 조언하려고 하셨는데 확실히 등록금 문제에 있어서 좀 약하지 않았나 하는 평가가 있는 편인데 네네. 이번에 40억 환수건도 그렇고 등심이 관련해서 핵심 공약 읽어보니까 그 글에는 다각적 등록금 투명화에 있고 이런 식으로 되게 좀 추상적으로 써있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등록금 문제 관련해서 아까 핵심 공약 말씀해 주실 때 좀 언급이 없으셨던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해결하실 생각인지 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 감사드리고요. 심의위원회 등록금 문제는 저희 이게 개요 부분이어서 다각적으로 접근이라고 적혀있는 부분인데요. 일단 등록금 문제는 크게 저희는 등록장학금이라고 해서 큰 하나의 범주로 다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확실하게 채우고 그 다음에 이제 요구해야 되는 부분도 요구를 하자 이런 식으로 했는데요.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려고 했던 부분이고 그걸 관련해서 장학금 같은 경우에 일단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현재 우리 학교 장학금이 지금 100억이거든요. 그러니까 국가장학금 60억에 그 다음에 학교 장학금 40억인데 100억 같은 경우에는 역대 요 몇 년간 아니 그 옛날로 거슬러 가도 일단 장학금 규모는 현재 최고대라고 생각이 되고 이 과정에서 장학금을 어떻게 분배를 해야 될지를 좀 고민을 했던 부분인데요. 크게 이제 두 가지를 생각을 했는데 하나는 이제 일본인 학생들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생각을 해보면은 등록금은 장학금은 다 나온다고 쳐도 생활비가 제가 지금 사는 집이 안하면서 거의 제일 싸다고 자부하는데 30만 원이거든요. 그리고 생활비 30만 원 치면은 최소 60만 원이 있어야지 거주가 되는데 이게 만약에 예를 너무 오래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활비로 20만 원 정도를 지원을 함으로써 원룸 비용을 지원을 함으로써 그러면 그 학생은 뭐 과외 하나 정도를 한다든지 집에서 최소한의 비용을 받음으로써 살 수가 있게 되고 그 다음 목tum이 장학금이라고 해서 예를 하나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이거 사실은 아니고요. 저희 아버지가 그린벨트가 100만 평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가가 200억이라고 해요. 근데 그린벨트 땅이라서 팔리지가 않습니다. 저희 아버지 월 수입은 60만 원입니다. 그러면은 통계상에서는 제가 굉장히 높은 분위로 나와서 부자라고 나오지만 실제적으로는 생활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분들에게도 장학금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조정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등심이 관련해서는 이제 저희가 대표 공약으로 간단하게 설명 예정이었는데 지금 시간이 제가 조절을 잘 못해서 설명을 못 드렸는데요. 세종총학생회 선거본부 가운데 새로 고침 선거본부라고 있는데요. 거기가 공동공약으로 등심을 함께 논의해서 진행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작년에 등심을 들어갔을 때 세종총학생회가 2명 있고 대학원 총학생회가 2명 있고 안암총학생회가 2명 있습니다. 이 세 단위는 사실 이해관계가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래서 따로 많은 준비를 하자고 들어갔을 때에는 좀 부족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저희는 당선 직후에 대학원 총학생회, 세종총학생회 협력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준비를 해서 할지 분명히 등심이 준비 과정에서 세종과 대학원 총학생회와 하나의 의견을 가지고 준비를 할 예정이고 물론 그 전제로 중문위와 협의를 해서 우리는 최소 몇 % 이상을 지키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런 조건을 무조건 가져가야 된다 라고 준비를 하고 그걸로 3자 협상을 통해서 최소한의 여지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나서 등심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고 마찬가지로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을 예정입니다. 일단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행하세요. KUBS 기자 최시영입니다. 저는 실천 가능 선보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아까도 이제 질문이 나왔던 부분인데 제가 파악한 바로는 이제 재단 투명화를 위한 방안은 저는 크게 세 가지로 봤거든요. 첫 번째는 평의원회를 구성하는 것과 두 번째로는 이제 개방이사제를 제도화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학우투쟁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서명운동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 평의원회를 구성한다고 해서 제 생각에는 재단과 총장을 설득하는 게 이제 재단과 총장을 죄송합니다. 제가 감기에 걸려가지고 재단과 총장을 설득하는 데 있어서 좀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에서 이제 개방이사제 제도화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고대신문 기자를 봤지만 별로 생각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이 사장님이.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사실 학우들의 서명 운동으로 지금까지 말그대로 좀 투명화에 있어서 철벽 방어를 해왔다고 해야 되나요? 네, 그래서 좀 재단에 그 강사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좀 의문이 많이 드는데 이에 대해서 좀 어떻게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좀 접근 방식이 지금 계획되어 있는지 여쭤보고 싶거든요. 저하고 관련된 공약만 자꾸 이렇게 물어보셔서 그 부분이 하실 말씀을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주택의 평의원회나 개방이사를 어떻게 만드느냐의 과정이 중요하다고 아까 얘기 드렸었고, 저희가 하고자 하는 바가 단순히 서명 운동은 아닙니다. 이게 저희가 이제 말씀드렸던 것이 교수회와 이제 협의를 하여서 저희가 그 재단 감사를 청원하는 것인데요. 이 재단을 감사하는 것은 이제 어쨌든 감사원에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감사원에 하자면은 저희가 이 학교만의 영역으로는 해낼 수 없는 것이 있는데, 일단 가장 선결과제를 말씀하신 것처럼 학내에서 학우들이 재단 문제에 대한 그 공감대가 높아지고, 공감대라고 하네요. 네, 공유의식이 높아지고, 그것을 가지고 학우들의 이 생각등에 공유가 많이 되고, 이것을 가지고 확산되면서 학우들이 이 문제 반드시 좀 해결해봐야겠다는 생각이 생기는 것이 말씀하신 것처럼 서명운동의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방식으로 또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을 이제 학내에서 모아내는 것도 중요하고, 학계로 저희가 좀 관심을 돌려보았을 때 이제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좀 제도적인 수단이 필요한데, 현재 그 사학재단에 관련된 그 여러 가지 문제들이 전국 곳곳에서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집권한 이래로 여러 그 학교에서 그 옛날에 그 사학에서 재단에서 비리가 있었던거나 또는 감사를 통해서 쫓겨났던 이 재단들이 다시 복귀를 하는 좀 이러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처해서 이제 사학재단 분쟁조정위원회라는 것이 국가에서 설치가 됐으나 거의 이제 사학재단의 편을 들면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지금 여러 비리 재단이 있는 대학들이 함께 그 네트워크를 꾸려가지고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싸워나가고 있고, 또 전국적으로 좀 여론을 모아나가는 그러한 부분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고려대학교 역시 재단에 참 많은 문제들이 벌어지고 있고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고, 이러한 대학들이 서울의 주요 대학 중에 몇 군데가 또 더 있습니다. 주요하게는 여대에 굉장히 좀 이런 곳이 많고, 경기대학교나 또 숙명여대에서도 올 초에 재단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이런 재단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뭔가 공유의식이 생길 수 있는 여러 대학이 함께 그 네트워크를 결성한 것에 저희도 함께 참여를 하고, 여기에 있어서 정부 차원에서 이 대학들의 이 민주적인 운영, 우리 대학뿐만이 아니라 여러 대학들이 그 민주적으로 운영을 하지 않고 개방성에 굉장히 문제가 많다는 공이 인식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대정부적으로 요구를 해나가야 되는 과정이 굉장히 필요하고, 이것은 선거나 여러 선거 이후의 과정에서도 정책 투입 과정에서 총학생회들 힘을 모아서 함께 좀 해나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작년에 이제 반값 등록금 운동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았던 전국대학에 대한 일괄적인 감사가 진행됐던 것처럼 좀 요구가 학생들 많아질 때 대학 재단에 대한 이러한 감사도 마찬가지로 가능해질 것이라 생각하고, 이런 것을 통해 그동안 밝혀지지 않았던 것이 좀 밝혀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저 리얼 선번 담당하고 있는 KUBS 기자 손영훈입니다. KU 유니언 디베이트나 대안적 취업 경험의 영학적 강의 모두 학우들의 참여가 없다면 무의미한 행사들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교내에 진행된 강연들의 사례를 봤을 때 학우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특히 KU 유니언 디베이트의 경우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유니언 디베이트를 차용했다고 하셨는데, 영국처럼 300명에서 500명의 학생들이 모여 함께하는 토론회가 가능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 그렇다면 학우들의 참여를 어떻게 이끌 생각이신지 궁금합니다. 물론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참여하지 않으면 굉장히 빈 껍데기 같은 행사가 될 테지만,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하기 위해서 주제 선정과 같은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단순히 저희가 해보고 싶은 주제가 아니라 학우 여러분이 정말 함께 이야기하고 싶은 주제가 뭐냐, 이런 것들을 잘 선정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좀 이웃집 또 토론과 그런 것들과 연계시켜서 학우 여러분들이 정말 한번 이야기해보고 싶은 게 뭐냐, 요즘 정말 학우 여러분 사이에
뜨거운 감자가 뭐냐 이런 것들을 미리 사전에 함께 이야기해보는 자리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이런 것들 주제 선정을 한다면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하고요. 네. 네, 제가 이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제 문과대 학교에서 실제로 영학점 강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저희가 영학점 강의를 진행을 한 것은 기본적으로 빽빽한 콩나물 시루 같은 강의가 아니라 좀 더 소통하고 토론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강의를 좀 꿈꿔왔기 때문에 20명 이하의 좀 강의를 하기를 원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영학점 강의의 주제 선정 방식은 기본적으로 학우분들이 학교에서 이제 정해준 커리큘럼이 아니라 학우분들이 원하는 수업을 만드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1학기에 진행된 이제 영학점 강의 같은 경우는 간식 사업 때 설문조사를 돌려서 원하시는 주제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2학기 때 진행을 했을 때는 제가 녹조해변이라는 화장실 소식지를 직접 이렇게 피드백을 하는데요. 거기서 가장 많이 나왔던 고민들, 그 당시에는 이제 연애와 성에 관련된 고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주제로 이제 영학점 강의 주제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실시해본 결과 2학기 영학점 강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모든 강의가 거의 이게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이렇게 빽빽하게 이제 학우분들이 들어차 주셨고요. 저는 이런 영학점 강의나 KU 유니온 디베이트 같은 것이 이제 어떤 강의를 어떤 학우분들이 어떤 주제에 대해서 토론하고 싶으신지 어떤 주제의 강의를 듣고 싶으신지에 대한 선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채워줄 수 있는 이웃집 또 토론과 같은 저희가 소통 수단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채워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안적 취업 박람회 같은 경우도 참여율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선거를 준비하면서 많은 학우분들을 만나봤을 때 가장 학우분들이 지금 하고 계신 고민들 중에 가장 힘들고 어렵고 주된 고민들이 뭐냐라고 했을 때 거의 한 90% 이상의 학우분들이 취업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그 관심 있는 주제고 쟁점 있는 주제이기 때문에 대안적인 취업 박람회에는 많은 학우분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주제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런 공약들을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제 고대신문 진행입니다. 저 고대신문 조윤희 기자라고 합니다. 저는 고대 공감대 분들께 이제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작년 총학기 각 단과대 내부의 문제점에는 무관심했다 이런 의견이 일각에서는 제기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45대 총학을 잇는 고대 공감대는 이 평가에 어떻게 생각을 하고 또 어떻게 개선해 나갈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개선이라고 말씀하시면 저희가 잘못했다고 전제를 하시는 거예요. 네, 제가 그러면 설명드릴게요. 저희는 작년에 수원 당시부터 작은 총학생회를 제안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단과대학교의 문제는 단과대학교가 해결을 하되 총학생회가 도와드려야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단과대 내부의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하시면 저희 좀 섭섭합니다. 저희 정통대 구현수관 철거 문제 마침 도리얼 선본에서 공약으로 내걸어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저희 총학생회에서는 총학생 기획복지국장을 비롯해서 그 정통대 학생들이 주축이 돼서 그 정통대 학생회와 협의를 해서 구현수관 대책문제협의회라는 그런 가칭 하에서 실제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활동을 했고요. 그 동아리들이 나왔을 때 어떤 공간을 대안 공간으로 마련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공대 학생회가 남은 공간이 있다길래 거기다가도 연락을 하고 그런 식으로 단과대학교의 문제가 단과대학교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넘어서서 총학생회의 도움이 필요로 했을 때는 항상 도움을 드리려고 노력을 했고 저희는 내년에도 그 기조는 이어나갈 생각입니다. 단과대학교와 소통하고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은 함께 하되 기본적으로 단과대학교의 사업 역량을 침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조금 민망하긴 하지만 과거에 애기능 연문 사례가 있었는데 애기능 연문이 그 당시에 공대 학생회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부분이라면 총학생회는 그 공대 학생회 사업권을 존중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 고대 공감대 총학생회는 지난해에도 작은 총학생회를 지향하면서 그 사업을 서포트하려고 애를 썼고 마찬가지로 올해도 기본적으로 단과대학교 이런 단과대학교가 맞대 그 역량이 필요로 하다면 총학생회가 기꺼이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고대신문 오다임 기자입니다. 저는
실천 가능 성분에 질문을 할 텐데요. 생협을 복지에 관해서 생협을 먹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5년 전 그런 생협에 대한 요구가 있어서 학교에서 그 총학생회 사무국장과 그 학생 집단과 함께 일본으로 답사를 갔다고 해요. 생협으로. 근데 생협이 잘 돼 있다는 일본도 그 생협이 쇠퇴하고 있는 과정이 있어서 더 이상 아무도 그 문제를 제기하지 못했다고 했고, 또 현재 상황에서는 생활품 조합을 만들어서 이익을 내는 것이 지금 경기가 불안정해서 불가능하고, 거기서 더욱이 장학금을 나오게 하는 건 더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자꾸 저의 영역 중 공약을 물어보시고 제가 답변을 하게 되었습니다. 생활협동조합을 2007년에 추진하다가 실패를 한 사례가 있다는 것을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이 생활비에 대한 문제는 참 학우들이 어떤 방식으로든 참 많이 느끼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참 실제적으로 많이 느꼈던 것이 올해 이 전경대 학생회에서 이 반값 과일 야채 장터를 과일 야채 장터를 이 2차례 진행하면서 느낀 바가 좀 있었습니다. 이 말로만 생활비가 높고 학생회에서 뭐 이런 것들을 좀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국민 속의 여러 가지 공약들을 저도 정대 학생회장 선거를 할 때 제시를 하였었는데요. 이 중에 이 장터를 저희가 이제 어떻게 운영을 한 것이냐면, 이 지역에 있는 농민으로부터 유통 과정을 거치지 않고 모두 삭제를 한 다음에 저희가 바로 유기농 산물을 이렇게 직접 떼와가지고 학교에서 파는 것. 그러니까 사전에 수요 조사를 통해서 또 다음에는 어떤 작물을 가져오면 좋을까를 조사해서 이런 것들을 가져와서 판매를 하게 되었는데, 저희는 처음에 시작할 때는 되게 반신반의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을 하면은 사람들이 진짜 사갈까? 라는 것이 있었는데, 천막을 차리고 3시간 만에 모든 물품이 동이 나면서 저희에게 그 1년 동안 사업 중에 가장 많이 또 했으면 좋겠다는 사업이 이 반값 생활장터였습니다. 생활비에 대한 요구는 굉장히 높은데, 학교 안에서 학생회가 구체적으로 장기적으로 이 생활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참 부재하다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왜냐면 학생회가 이 장사하는 집단도 아니고 어떻게 계속 이 장터를 매일매일 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 대한 대책으로서 저희가 이제 마련을 한 것이 생활협동조합인데요. 저희가 이제 여러 사례를 좀 보았을 때 고대에서 일단 생협이 잘 건설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교에서 생협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원치 않고 있다는 것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로는 학생들 사이에서 이 생협에 대한 얘기가 해마다 오고 감에도 불구하고 이 인지도가 높지 않고 학우들이 필요성을 많이 못 느끼고 있다는 사실인데요. 실제로 총학생회 선거에 몇 년에 한 번씩 이 생협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공약으로. 가장 중요한 건 학우들이 생협이라는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을 얼마나 필요로 하는가에 대한 문제인데, 제가 이제 학우들을 직접 만나고 다니고 선거를 준비하고 이런 과정에서 이 생활비를 낮추는 방안으로서의 생협의 운영 원리를 설명드렸을 때 굉장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요구가 있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학우들의 요구를 좀 넓혀나가는 과정에서 단기간에 내년에 생협이 완벽한 모양새를 갖추어서 모든 것을 운영하고 학교 안에 막 이런 운영권을 따내고 이런 것을 저희가 생각을 하고 생협 공약을 넣은 것은 아니고, 내년은 씨를 뿌리는 한 해로서 이 생협의 좀 준비 과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제 올해 반값 장터를 여러 차례 진행을 했었는데요. 이것이 이제 사실 어떻게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공동구매를 어느 정도 이제 학우들이 필요로 하는 바에 따라서 직접 학우들이 기획하고 이런 것들을 마련해 나가는 과정인데, 진짜 여러 단과대 회장님들을 만났을 때 다양한 물건에 대한 공동구매 수요가 있었습니다. 노트북에 대한 것도 있었고, 공학용 계산기나 저희가 했던 이런 곡물이나 야채나 과일, 하다못해서 여러 가지 실험복이나 전공서적에 이르기까지 참 다양한 것에 대한 구매 요구가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공동구매 시스템, 저희가 기획단을 구성하고 장터를 15일 또는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개최하여서 필요한 것을 수요를 정기적으로 조사를 하고 단과대와 함께 연계를 하여서 이런 것들을 운영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직접 같이 힘을 모아가지고 이 학생들의 힘으로 뭔가 물건을 공동구매하고
공동체라는 것을 통해서 뭔가 생활의 문제 해결해 나가는 경험이 쌓여 나가면은 이러한 문제, 그 생협에 대한 필요성을 여기서 제가 말이 좀 꼬였습니다. 이러한 그 요구들을 파악해 나가고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과정에서 생협에 대한 것도 설명이 되고 생협에 대한 정서도 많이 공유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과정상에 이 장터를 굉장히 많이 운영을 좀 해보자라는 것이 있었고, 실제 이 기획단이 이 생협준비위원회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학내에 여러 생협을 준비하고 있는 다른 단체들이 또 있습니다. 뭐 이제 것들과 연계를 하여서 저희가 생협을 준비해 나가면서 학교에도 많은 학우들이 이렇게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었을 때 학교도 좀 더 전향적인 태도를 취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고요. 실제 다른 학교 생협 사례를 저희가 몇 차례 조사를 하였는데, 실제 일본의 사례가 아까 이제 뭐 잘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이제 말씀하셨는데, 다른 학교에서는 이 생협에 대한 그 여론이 굉장히 좋은 학교들이 서울의 주요 대학 중에 많이 있고, 이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는 생협에서 식당을 운영하거나 학교에 여러 가지 점포들을 운영하면서 굉장히 싼 가격에 좋은 품질의 이런 것들을 많이 운영을 하고 있고, 장학기금도 굉장히 장기간 동안 잘 운영하여서 마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단기간에 저희 임기 내에 이런 것을 다 할 수는 없지만 이러한 그 씨를 뿌리고 토대를 잘 잡고 학우들이 여기에 꼭 많이 함께할 수 있는 공감대 형성을 하여서 장기적으로 생협이 좀 발전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는 좀 그러한 한 해로서 내년에 작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공약을 제시드렸습니다. 고대신문 기자 문하연입니다. 더리얼 선본에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저번에 사회 때 말씀을 드렸는데 더리얼 선본의 공약들이 다른 선본의 공약에 비해서 다소 학생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와닿을 수 있는 복지 공약이 부족한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학생사회 부조혁신 프로젝트나 등록금 결정 의무화 공약도 물론 좋은 공약이긴 하지만 이 공약들을 시행했을 때 학생들이 직접 피부로 와닿을 수 있는가에 의문이 들어서 다소 너무 큰 그림만 그리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는데요. 더리얼 선본이 가지고 있는 복지 공약에 대한 입장을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생각하는 복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문과대 학생회장을 했을 때 선거 당시에도 예를 들면 문과대 학생의 로비에 팀풀 책상을 설치해 드리겠습니다. 혹은 세미나실을 개선해 드리겠습니다. 아니면 컴실에 무료 프린터기를 교체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의 구체적인 공약들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복지 공약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던 거는 학생회 선거라는 곳에서 그냥 학생회가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그런 공간이 아니라 보다 더 심도 있는 이야기를 전달하는 기관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학생 자치가 어떠해야 하고 학생들의 그런 공동체에 대한 고민들이나 저희의 그런 학우들의 삶을 관통하고 있는 실업이나 등록금의 문제와 같이 조금 더 무거운 이야기들에 대해서 좀 더 잘 풀어낼 수 있는 기관이 선거 기관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실제로 이제 문과대 선거 때도 그런 것과 비슷하게 이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문과대 학생회장이 당선되고서 이제 저희가 그 복지 공약을 전혀 하지 않은 건 아니고요. 어떻게 생각하면 제일 신경 썼던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이었습니다. 저희가 자치나 정치 혹은 사회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실천하는 그만큼 학내 문제들도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굉장히 세밀하게 신경을 많이 썼는데요. 예를 들면 녹두의 변과 같은 곳을 굉장히 열심히 봤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생각하는 복지는 학우 여러분들이 불편하다고 생각하시는 그 부분을 바로바로 캐치해서 편리하게 바꿔드리는 노력들을 발빠르게 부지런하게 하는 것이 저희는 복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작게는 정말 화장실에 거는 가방걸이 하나가 고장났다고 해도 그것을 바로 캐치해서 저희는 이야기를 드렸고요. 리모델링, 그러니까 홍보관에 있는 창문을 뚫어달라는 요구들이나 서관 로비의 의자들이 부족해서 팀플하기 어렵다 하는 문제들, 세미나실을 굉장히 지저분해서 사용하기 어렵다라는 그런 다양한 의견들을 반영한 저희가 사업들을 진행을 했었고, 실제로 복지와 관련된 부분에서도 그렇게 점수를 잃지는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아침에 어느 방송사에서 복지와 학생운동가 학우복지의 2마리 토끼를 잡았다고 이렇게 저를 평가를 해주셨는데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복지 개선 협의회를 한 것은 실제로 이제 그런
고민들 속에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복지를 딱 제시를 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생각하는 복지는 학우 여러분들이 삶에서 느껴지는 그 부분들을 바로 캐치해서 총학생회가 적극적으로 복지개선협의회를 통해서 소통하고 해결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저희가 그래서 실사를 굉장히 자세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정기적으로 단과대 회장님들 그리고 뭐 커뮤니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들을 거고 제가 또 아니면 이 담당자들이 나서서 열심히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복지개선협의회는 단과대 학생회가 할 수도 있지만 이제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안 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힘을 실어주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주되게 또 있는데요. 이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제 저는 복지 공약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학우분들의 그런 영학적 강의와 같은 공약들 그러니까 학교에서 주는 커리큘럼이 아니라 정말 학우분들이 듣고 싶은 주제의 강의를 듣는 것도 어떻게 생각하면 학우분들의 복지 공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나 아니면 저희가 추가하고 있는 안암동 독립영화제나 참 홍대에 갈 수 없다면 홍대를 안암동에 옮기겠다라는 생각이거든요. 참사리길을 문화의 거리로 옮기겠다라는 예술 벼룩시장 프로젝트 그리고 기숙사비 인하와 같은 그런 고민들은 절대 학우들의 삶과 떨어져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굉장히 부지런합니다. 생각보다. 저희가 이제 당선 직후에 8시 반에 이제 출근을 하지 않으면 굉장히 제가 째려봐서 하루 종일 이렇게 막 이렇게 닥달해가지고 저희 집행부들도 굉장히 부지런한데요. 일단 힘으로 올해 총학생회가 당선된다고 하더라도 학생운동과 학우복지 두 마리 토끼 잡는 그런 평가를 내려주셨듯이 저는 자신있게 학우복지 1등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일단 일단 바퀴 돌았고요. 저희 잠깐 쉬고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진행해서 9시에 재개를 하겠고요. 그리고 각 언론사 대표님들 잠깐 저랑 말씀 좀 나눌게요. 잠깐 이 자리에 나와주시고요. 9시에